현재 시간 3시 1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도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 유창희 오로라 투자자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한 종목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비관세 종목들의 강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엔터주 상승세 돋보이죠. 그 안에서 JYP 엔터 이 종목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기관들의 러브콜 속에서 장중에 8만 원 선도 돌파했습니다. 현재 시점 매수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엔터주들이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한 것은 중국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한류 어떤 그 문화 교류도 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던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특히 연말 갈수록 공연이 많아지기 때문에 약간 이제 성수기에 진입한다는 부분들이 또 끌어올렸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 JYP 엔터테인먼트든 뭐 하이브든 뭐 하이브는 뭐 지난주에 다시 한번 조금 노이즈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뭐 소스 아티스트 관련돼서 약간 노이즈가 어느 정도 좀 해소되는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기존의 악재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좀 반등 포인트를 그려가고, 그게 이제 로제 아파트가 큰 히트를 치면서 K 컨텐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좀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관련돼서 계속해서 좀 관련된 기업들이 추가 상승을 좀 이어지고 있는데,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다른 엔터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어떤 공연이라든지 음반 판매가 되는 지역이 바로 일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지역, 예전에는 중국이었는데 중국에서 좀 바뀐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데 원화가 유독 약세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본 엔화 약세, 원화 약세, 달러 강세였다라면 지금은 이제 원화만 약세예요. 달러도 강세고 엔화도 상대적으로 강세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본 공연이라든지 일본 음반 판매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이 좀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환차익이 4분기, 뭐 내년 1분기도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나오고 있는 것이 또 최근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JYP 엔터테인먼트는 굿즈 상품이 상당히 잘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거의 뭐 핑크퐁 수준은 아니지만 네. 한 12개인가요? 한테 그 제품의 캐릭터 상품들이 상당히 잘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3분기 실적을 상당히 놀라운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기류는 4분기, 내년 상반기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연말 성수기로 갈수록 엔터주가 부각받고 있다라고 보면 JYP 말고 다른 부분도 좀 봐도 될까요? 네, 뭐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SM이라든지 이들 기업들도 저는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그 뉴진스의 어떤 탈퇴 뭐 이 이슈가 좀 있으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오늘도 한 2% 정도 하락이 나왔지만 이것이 뭐 지난 15만 원대까지 떨어질 만한 악재는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9만 원 전후에서 만약에 이번 주에 지지력이 확인된다라면 충분히 지난 고점 22만 원대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가 12월에 좀 선물을 주는 그런 산타 역할을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동인데요. 농기계 제조사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휴전에 들어갈 수 있다, 좀 초입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대감에 지금 대동의 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두 분 종가 다 매수. 동그라미 들어주셨고요. 이건희 대표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저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 굉장히 혐오하는데 원래 안 좋아합니다. 뭐 재건 시장에 우리가 참여할 가능성 거의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너무 설레발을 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대동은 그나마 좀 다르게 보는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농토는 지금 농사를 다 짓고 있고요. 지금 전쟁 지역은 동쪽에 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서남부 쪽에 있는 광활한 평지에서는 지금 여전히 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전쟁 때도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도 농사 지었습니다. 이게 그래요? 이게 안 지은 것 같지만 다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전쟁이라고 하면 모든 게 다 스탑되고 전쟁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후방에서는 여전히 생활을 다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대동은 그동안 이제 유럽에 진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이미 이제 동유럽권에 사무소를 내놨고
이제 TYM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스타트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대동은 이미 유럽 진출을 위해서 오랫동안 좀 공을 좀 들였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우크라이나 쪽이 워낙 이제 농토가 넓기 때문에 이쪽에서 드디어 소기의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최근에 이제 뭐 300억짜리 계약을 하나 체결했는데 물론 이제 그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좀 더 이제 향후를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지금 미국 진출 이슈도 한동안 있었죠. 근데 미국 진출보다는 미국은 존디어라는 막강한 농기업 업체가 있고요. 네. 그거를 뛰어넘어서 사실은 이제 동유럽권은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침투하기도 좋은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대동이 예전에 한번 미국 진출 이슈로 한번 크게 올랐던 부분들이 지금 다 이제 반영이 돼서 끝났죠. 주가가 다 빠졌는데 테마로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재건 관련된 이슈 같이 이제 올라오지만 재건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오히려 이제 대동이라든지 TYM이 좋은 이유가 이제 새로운 이제 뭔가 그 주제가 나온 거죠 시장에. 네. 그래서 대동이 최근에 이제 보여준 행보를 보면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침투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3주 정도 강하게 움직였는데 거래가 터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이 자리는 뭐 한번 뭐 베팅을 해봐도 충분히 뭐 이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재건주 전반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대동은 다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거래량이 동반되는 강한 반등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신선한 재료가 붙어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테마 안에서 한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퓨런티어입니다. 머스크 트레이드 안에서 이 종목도 강세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 고민되는 게 자율주행 테마는 어쨌든 과거에 좀 테마성 패턴을 보여서 지금 시점에 좀 접근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도 들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엇갈렸습니다. 이건희 대표님이 O 의견 주셨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예, 요즘에 많이 받는 질문이 네. 자율주행 얘기만 나오면 이제 FSD 관련돼서 지금 뭐 새로운 버전이 나오니까 네. 수혜주가 있냐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데 수혜주 없죠. 국내가 FSD 성능이 개선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건 사실은 엔비디아 칩입니다. 그냥 예, 그럼 학습을 많이 시켜서 그런 건데 그나마 그러면 좀 수혜주를 찾아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하드웨어 단에서는 퓨런티어가 지금 LG 이노텍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로봇 택시가 대량으로 생산된다라고 하면 네. 퓨런티어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 FSD 뉴스 관련돼서 퓨런티어가 가장 강하게 튀어 올라오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퓨런티어는 여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웨이모 쪽도 납품을 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좀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과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제 그 카메라 베이스 관련돼서 들어가는 모든 이런 모듈 같은 경우에는 퓨런티어가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수혜주 중에 여러 종목들이 언급되지만 뭐 퓨런티어가 가장 좀 빠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급등했는데 괜찮겠냐? 사실은 급락을 한 이틀 동안 맞았기 때문에 사실 제자리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상단을 뚫어줄 수 있느냐가 이제 3만 원 돌파 여부가 나올 텐데 아마 오늘 종가까지 이렇게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 내일도 생각보다 강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쪽에 수혜주 퓨런티어 탑픽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로보택시가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면 수혜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좀 주가 급등이 나와서 부담스러운 자리 아니야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가가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되돌림 성격의 급등으로 좀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X 네. 주셨네요. 네,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일부 반영됐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관련돼서 어떤 매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일론 머스크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뭐 자율주행이나 뭐 항공 우주 그리고 뭐 로봇, 뭐 AI 등에 대한 어떤 규제가 더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새롭게 정부가 출범을 해가지고 이쪽에 대한 시장이 얼마나 좀 커지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사실은 뭐 자율주행은 뭐 피할 수 없는 산업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테슬라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대기아가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율주행 가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제일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구글의 웨이모거든요. 그래서 웨이모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최근에 보면은 강남 일대 심야 택시 운행을 좀 한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협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결국 이 시장 계속 규제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시장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테슬라 어떤 일론 머스크 관련된 관련주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움직였죠. 저점 한 15,000원대에서 3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왔다가 네. 지금 조정받고 올라오는 것이라서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진입을 해도 상관이 없다. 오늘 이미 17% 올라와 있는데 이게 딱 이제 지난 한 2주 전에 계속 돌파가 못했던 자리에서 딱 마감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강한 거라면 여기를 돌파되면서 마감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걸 본다면 며칠 정도 흐름을 좀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은 이제 추세를 확인하고 들어가 보자라고 하는 의견을 좀 덧붙여 주셨다는 점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은 크래프톤입니다. 3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아주 좋은 상황인데,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뭐 장점이자 단점처럼 얘기 나오는 게 네. 지금 배틀그라운드 원툴 회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종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종가 매수 네. 의견. 이건희 대표님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뭐 크래프톤은 우리나라 지금 게임 업체 중에 유일하게 돈 많이 벌고 있는 회사죠. 예, 근데 이제 배틀그라운드 하나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겠냐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보면 NC소프트는 애진짜게 망가졌어야 되는데 리니지 하나로 한 10년을 넘게 울고먹었는데 그게 끝이 이제 보이면서 사실은 NC가 좀 빠졌죠. 네, 이제 그 앞에 그런 흐름들을 봤기 때문에 크래프톤도 역시 지금 배틀그라운드 관련돼서 조금만 안 좋은 주가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그 전처가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도 지금 신작을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신작 관련돼서 이슈가 지금 아직은 안 되고 있지만 이제 내년에만 해도 이제 한 4개 이상의 신작이 나올 걸로 보는데, 예. 사실은 이게 영화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영화, 드라마 이런 거랑 비슷한 게 한 번 흥행을 하면 또 그게 또 대박이 날 수도 있는 네. 게 또 게임이다 보니까 뭐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크래프톤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게임의 형태도 좀 바꾸고 여러 가지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시도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 실적이 꺾이지 않으면서 네. 그 시도 중에 뭔가 하나가 성공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주가는 지금보다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예전에 한번 상장 이후에 22년 1월 달에 배틀그라운드 실적이 좀 안 좋아지면서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급락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때 거의 요 사이에 그럼 수급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제 비어 있는 공백입니다. 이 사이가. 그래서 30만 원대부터 지금 45만 원까지는 거의 이제 뭐 매물대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네. 이 부분을 얼마나 빠르게 채워 나갈 수 있는지 여부는 이제 앞으로 향후 실적이라든지 신작의 이제 어떤 그 캐릭터 신작의 그런 완성도, 이런 거 흥행 여부 이런 거에 또 따라 달려 있겠지만, 지금은 급락했던 이후에 다시 이제 제자리 돌리는 정도니까 지금 정도는 한 35만 원까지 반등은 충분히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배틀그라운드 원툴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배틀그라운드의 어떤 그 성과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간다면 주가가 레벨업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유창희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배틀그라운드 하나로 있는 게 어디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NC소프트 어떤 리니지 시리즈는 좀 꺾이는 부분들이지만 배틀그라운드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 중국 시장의 계속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중국, 인도 큰 대륙에서 어떤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갑자기 이게 뭐 문제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뭐 크래프트를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물론 이제 자본금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유보율이 12만 8,000%예요. 그러니까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이 정도 유보율이면 그 조 단위의 어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제 게임 업체들도 올해 좀 그 변화를 확인시켜준 게, 물론 NC소프트 주가가 많이 빠져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배당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나서
또 주가는 그때가 저점이었고 계속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내년에 배당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난번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증권사가 공모가까지 과거의 공모가 가격이 58만 원대인데 여기까지 회복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거다고 하면서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흘러내리는 것 치고는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35만 원, 뭐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차고 넘치는 현금 여력 그리고 여기에 더해지는 배당 매력까지 이 종목 종가 매수 해봐도 좋겠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오늘 시장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내달 임시 주총을 앞두고 급등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급등세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X 의견 나왔네요. 유창희 대표님 의견부터 네. 좀 들어볼까요? 글쎄요. 뭐 지분 경쟁이 얼마나 더 네. 세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주가에 선 반영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탐스럽고 회사를 가지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시작점 가격대가 다들 아시다시피 50만 원대였습니다. 50만 원대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적대적 M&A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는 80만 원까지 이제 그 공개 매수 가격이 정해졌던 것이죠. 근데 지금 140만 원, 뭐 한때는 150만 원까지도 갔었는데 그럼 이게 200만 원, 300만 원 갔을 때도 적대적 M&A 할 만한 매력이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전 그렇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M&A가 됐든 뭐 회사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네. 다음 달 임시 주총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갑자기 어떤 이슈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서 지금 미리 이렇게 비싼 가격에 산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맞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무리해서 어떤 예상 그러니까 어떤 확정된 게 아니라 그냥 지레짐작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려 아연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이건희 대표님 의견도 좀 더해주신다면요. 일단 지금 MBK가 약간 좀 수세에 몰리면서 네. 예전에 이제 최은범 회장 쪽에 지금 현재 경영진 쪽에 이제 자문을 하다가 다시 이제 뭐 이쪽으로 넘어갔다, 영풍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사실관계라든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쪽 다른 쪽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네. 이제 이게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이제 그 유상증자를 철회하면서 최은범 회장 쪽이 불리한 거 아니냐, 우호 지분들이 좀 불리하게 좀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경영권 분쟁이 이제 MBK와 영풍의 이제 승리로 끝날 걸로 지금 보고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재점화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그 고려아연 주식 갖고 있는 회사들 보면 여러 회사들이 갖고 있는데 그 회사들이 이쪽으로 다시 이제 지금 현 경영진 쪽으로 우호 지분으로 돈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막상막하의 이제 표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대하고 주가는 올랐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뭐 20%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지만 장중에는 상한가도 한번 찍었지만 네. 예, 이게 보면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 자체가 오늘 거래된 게 13만 주입니다. 그럼 이제 거의 뭐 한두 억가 한 여러 억가만 한 100주만 사도 네. 주가가 사실 한 1, 2% 이상 올라가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너무 그러니까 주식이 유통되는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만 거래돼도 흔들림이 크다라는 거는 예전에 이제 10월 29일 날 이렇게 이제 큰 음봉, 10월 30일 날 큰 음봉이 한번 나왔는데 이런 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 정고점을 뚫겠지라고 기대하시기보다는 좀 물량을 줄이거나 좀 파시는 게 지금은 맞다. 예, 신규 접근은 당연히 불가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고려 아연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